일본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선진국,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옛말이며 엔화의 가치는 무서운 속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물가는 급격히 오르고 있고 일본인들의 임금은 30년간 멈춰버린 상태로 우리 한국이 곧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인들도 일본의 주식시장을 떠나는 판국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엔화 달러 환율이 150엔대에 근접하면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 개입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달러당 149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난 9주간 연속 상승하면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입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공격적인 통화 긴축에 나선 반면 일본 중앙은행은 통화 완화적 입장을 고수하여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3%가량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당 150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면서 다시 한번 외환시장에 일본이 개입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 9월 2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을 한 바 있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엔화의 약세가 이어지자 일본 재무상은 투자 등에 따른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외환시장 개입에 재차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엔저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일본의 주식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개미들도 도쿄의 증시를 탈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금리차가 벌어질 때마다 일본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가계의 엔화 예금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현재는 자택에서 24시간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화 자산을 외화 자산으로 바꾸는 게 간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외화 자산에 투자하려면 평일 영업시간에 금융회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금융자산을 가장 많이 가진 연령층이 70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서 일본의 전성기를 누린 이들은 해외여행과 해외 제품에 익숙합니다. 윗세대와 달리 외화자산을 보유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이 자국 시장을 떠나는 건 일본 주식의 인기가 없어서입니다. 미국과 비교만 해봐도 일본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30년간 일본의 명목 GDP는 20%, 임금은 4%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GDP는 3.5배, 임금은 48%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고령화와 재정 악화 같은 국가적인 과제를 직면한 상태로서 미래가 불안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산을 해외로 옮겨두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 언론의 기사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저 정책이 수출 가능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정년 퇴직했고 엔화 강세 때는 회사에서 사업 및 인력 정리, 업계 내합병 얘기가 많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 사라졌습니다. 기업에 좋을 수도 있지만 본래의 환율 수준으로 싸울 수 없는 부서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국의 새로운 기업이나 산업구조 개혁이 끝난 탄탄한 체질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은 아직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일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환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최우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 정책을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일본은 근로 환경이 비정상적으로 나빠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근로 환경입니다. 블랙 기업, 서비스 잔업, 유급하기, 과로사, 불법 노동시간 등 꼽으라면 끝이 없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서비스 잔업 등 불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에 유리한 것이 일본의 노동 환경입니다. 박봉에 몸이 망가진 노동자들이 경제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로사라는 말이 널리 퍼진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우선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것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먼저 성장해서 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일본과 신흥국으로서 성장을 계속하는 한국과의 차이일까? 아니면 외환 위기를 겪은 위기감이 성장으로 이어진 것일까? 일본이 구조 개혁해야 할 일을 한국은 해왔다는 기사인데 왜 개혁이 가능했는지를 파고들었으면 좋겠어. 일본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쩌지를 못하고 있고 국민에게도 침투되지 않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한국이 구조 개혁을 계속해왔다면 뒤처진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의 경영자의 개인 보증 요구를 막는 것입니다. 창업이 실패하면 경영자는 재기 불능이 됩니다. 이것이 일본 산업 구조의 변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것은 실패해도 책임이 한정되어 있어 재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족 바다에 배를 보내 무사히 돌아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파산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공동 출자하여 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파산은 하지 않는다. 이 지혜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은행은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